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요즘, 단 한 권의 책이라도 우리에게 남는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은 후 머릿속에 남은 영감이 잠시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영감을 오래 간직하고 읽은 내용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하며 메모하는 것입니다. 메모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독서에서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읽은 내용을 내 안으로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의 저자 장경철 작가는 독서할 때 메모하는 습관이 바로 나의 바깥에 있는 지식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메모하면서 읽는 독서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모하고 노트를 만들어라. 독서에 관한 두 번째 도움말은 꼭 메모하고 노트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메모하고 노트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메모하고 노트하는 것은 내가 읽은 것들에 시간을 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횟수를 통해야만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메모는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옮기는데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옮김의 예술인데 메모는 옮김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것을 잘 하려고 하지만 잘하지 못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하고 싶지만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지만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잘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동기가 모자라거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잘하지 못하게 될까요? 모든 것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거나 사회를 본다고 합시다.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서서 그 자리에서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 서본 이들은 알겠지만 연단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의 중에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하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무대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제정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평소 제정신이 유지될 때 좋은 내용들을 자기 안으로 많이 옮겨 놓아야 합니다. 평소 자신 안으로 옮겨 놓은 내용 가운데 주변에 건네본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내용들을 창고에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내용들을 차분하게 청중에게 옮길 수 있고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옮김의 과정에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하고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 용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면 누적되기보다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이전에 들어온 것들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에는 보존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존이란 시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기능입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유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생각했거나 전달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존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얻은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메모하고 노트를 만드는 습관은 훌륭한 습관입니다. 좋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꼭 메모하면서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다음 자신의 글이나 발표에 활용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기억력이 대단히 비상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노트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노트하기는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가 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은 노트를 몇 권이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노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적는 일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남의 노트를 빌려서 공부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기 말에 친구들의 노트를 보고 시험 공부를 했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보관하고 있어도 그 이후에는 참고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트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후에 시간을 들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보관해 두는 게 잘못이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트하기를 다시 시작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트한 것들을 참고합니다. 물론 읽고 접한 자료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노트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들의 경우 읽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개 노트를 하지 않고 넘긴 것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망각의 늪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읽기만 한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참고하는 내용은 대부분 노트를 해둔 내용입니다. 강연하거나 책을 쓸 때 사용하는 자료들의 대부분은 노트한 것들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니 단지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생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메모하고 노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하고 활용하라. 책을 읽을 때 메모하고 노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트한 내용을 어떻게 반복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은성의 동의보감을 읽으며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며 저는 왜 허준이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보다 더 잘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도지는 아버지 유이태에게서 매일 1:1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허준보다 더 나은 명의가 되지 못했고 결국 허준이 유이태의 계승자가 됩니다. 왜 아버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도지는 허준보다 못했을까요? 반대로 허준은 어떻게 유도지보다 탁월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저는 두 가지 답변을 거부합니다. 첫째, 허준이 천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은 잠재성일 뿐 언제나 훈련과 연마가 필요합니다. 둘째, 허준이 유도지보다 수백, 수천 배 노력을 더 많이 했다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답변을 배제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책의 한 부분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이한 해석이며 정답이기보다 제 나름의 답안일 뿐이지만 여기에 풀어보려 합니다. 허준은 밤에 뒷간에 다녀오다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유이태가 시간을 내어 아들 유도지를 가르치는 소리였습니다. 유이태의 과외 공부를 알게 된 뒤 허준은 유도지의 공부방 처마 밑에서 몰래 그 가르침을 엿듣게 됩니다. 허준은 자신이 적은 것을 부인 다희와 어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은성의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희도 손씨 못지않게 남편이 적어오는 그 내용들을 기다렸다. 모두 처음 듣는 얘기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었으나 남편이 몰래 적어오는 한지가 10장, 20장, 30장으로 불어나는 만큼 다희의 가슴에도 희망이 쌓여갔고 또 한편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도지의 공부방 밖 처마 밑에서 엿들어 적어오는 지식들이라는 데서 남편의 그 고군분투의 모습이 눈물겹고 감사했다. 허준의 어머니 손씨와 부인 다희는 남편이 남의 처마 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적어오는 내용을 애틋한 마음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허준이 유도지를 능가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허준은 스승 유이태의 가르침을 적으면서 주의 깊게 들었고 유도지는 적지 않고 부주의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유도지는 아마 적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주말에 있었던 건넌마을 처녀와의 미팅을 생각하며 건성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내일도 또 가르쳐 주실 텐데 하며 대강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준의 경우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는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강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몰래 듣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허준의 흡입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준은 자신이 적은 것을 부인에게 건네주었고 다시 받아와서 또 읽었을 것입니다. 이런 계속적인 반복 속에 축적이 있었고 그러한 축적 가운데 발효 과정이 있었으며 그 발효 과정 안에서 미래를 향한 기적이 잉태되었으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입력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강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며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노트를 만들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연습부터 하면 됩니다. 필기하는 것은 단지 책에 있는 내용을 내 노트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노트에 계속 횟수를 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은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신통치 않은 책을 읽는 것은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탁월한 책을 읽는 것은 열등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참 부럽고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살아갔는데 서로의 결과물이 너무 다르다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두고 읽고 또 읽는다면 이런 사고 구조가 내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언어의 힘이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그 언어가 내 속에 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음식과 다릅니다. 붕어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언어를 계속 읽고 유통하면 언젠가는 좋은 언어를 산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성이 그 언어로 인해 스며들고 물들기 때문입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백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메모를 미루면 금방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이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메모하고 노트를 만들었다면 그 노트를 수시로 펼쳐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메모하고 노트한 것을 자주 펼쳐보는 것은 기억의 비결인 동시에 새로운 착상의 원천이 됩니다.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비결은 자신이 적은 내용을 자주 읽는 것입니다. 노트한 내용을 다시 읽을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나 생각을 여백에 적어둡니다. 이렇게 적은 내용들을 모으고 분류하면 나만의 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아지면 나만의 책 쓰기를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메모하면서 읽기는 단순한 독서 습관을 넘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내 생각과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메모한 내용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나의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메모는 우리에게 외부의 지식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책은 단순히 읽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채워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메모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서가 더 이상 휘발되지 않고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